지진에 관한 내용 한번 알아볼까요? 일단 지진이 발생하게 되면요. 지진파가 두 개가 일단 쌍으로 생깁니다. 지표 밑에 깊숙한 곳에서 지진이 발생한 곳을 진원이라고 하고요. 이 진원에서 발생한 지진파가 모든 방향으로 입체적으로 어디 하나 빼놓지 않고 다 퍼져나가는데 그중에서 가장 먼저 지표의 지진파가 도착하기 위해서는 이런 관계가 성립해야 되겠죠. 여기를 뭐라고 그래요? 여기를 진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지진이 진원에서 발생을 했어요. 여기가 진앙이 될 테고요. 여기 어디 하나 빠짐없이 지진파가 전파가 되겠지만 예를 들어 관측소가 A가 있고 관측소가 B가 있다고 한번 쳐봅시다. 자, 그럴 경우에 P파와 S파는 동시에 생깁니다. P파는 매질의 진동 방향과 파의 진행 방향이 일치해요. 이렇게 갑니다. 이거 종파라고 그래요. 종파. 자, 이렇게 위아래로 진동하면서 위아래로 가고요. 좌우로 진동하면서 좌우로 갑니다. 이게 바로 P파의 성질이에요. 단 S파는요. 매질의 진동 방향과 파의 진행 방향이 서로 직교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위아래로 진동하면서 좌우로 이동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이쪽으로 가봅시다. 위아래로 진동하면서 횡반열로 가는 거니까 이렇게 가는 거죠. 또는 이렇게 가는 겁니다. 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P파보다 S파가 느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진이 발생하게 되면 가장 먼저 도달하는 것은 어느 지역이나 P파가 가장 먼저 도착하고요. 그 다음에 S파가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표의 지진파가 도착하게 되면 지표면을 따라서 표면파, L파, 가장 파장이 길기 때문에 롱웨이브, L파라고 그래요. 그래서 L파, 표면파는 이 표면에 지진파가 도달한 다음에 생기게 되는 것이고요. 지진이 발생하면 기본적으로 P파와 S파가 먼저 발생합니다. 가장 빠른 P파, 가장 먼저 도달하기 때문에 프라이머리 웨이브, P파라고 하고요. 두 번째로 도달하는 S파, 세컨더리 웨이브의 S파예요. 아시겠죠? 자, 그럴 때 예를 들어 A 지역과 B 지역이 진앙이 아니라고 가정하면 A, B 이런 지역이라는 얘기죠. 일단 16시, 4시, 오후 4시 10분 59초에 P파가 도착을, 아니군요. 16시 10분 50초에 도착했군요. 여기는 P파, 동일한 지진인데 16시 11분 더 늦게 도착했어요. 당연히 A가 진원이나 진앙에서 가까운 지점이 되겠죠. P파도 S파도 둘 다 늦게 도착한 요 지점은 B는 진원이나 진앙에서 먼 곳이라고 봐야 하겠죠. 됐습니까? 하지만 A든 B든 어느 지점이든 P파가 S파보다 먼저 도달한다라는 이야기. 됐죠?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 P파가 도착했죠? P파가 도착했습니다. 여기 S파가 도착하고 있죠? 도착했어요. 그럼 P파와 S파가 도달하기까지의 시간적인 공백이 있어요. 시간적인 차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요. P파가 도착하고 S파가 도착할 때 요 시간적인 공백 차이가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초기 미동 지속 시간 또는 PSC라고 하는데 이게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그 물리량이에요. 자, 그러면 P파와 S파가 동시에 생기죠? 속도가 달라요. P파가 S파보다 빠릅니다. 그러면 이런 거죠. P파와 S파가 동시에 출발하더라도 P파가 S파보다 속도가 빠르니까 일단 어느 구간에서 등속도 운동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같은 시간 동안 이동거리는 P파가 S파보다 훨씬 더 길겠죠. 그러면 자,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라는 겁니다. 동시에 출발하더라도 단위 시간당 이동거리는 토끼가 거북이보다 기니까 자꾸 갈수록 시간 지날수록 둘 간격은 멀어지겠죠. 이게 바로 PSC입니다. 즉 PSC는요. 지진이 발생하고 진원, 여기가 진앙이라고 그랬죠? 여기가 A, 여기가 B 지진 관측소예요. 그럴 경우에 보시면 알겠지만 진원에서 멀면 진앙에서도 멀어집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 PSC는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PSC는 무조건 거리에 비례하는 개념인데 이 어디에 비례하냐면 진원으로부터의 거리인 진원거리나 진앙으로부터의 거리인 진앙거리 상관없이 거리에 비례해서 길어진다는 말씀 다시 한번 반복하고요. 자, 그러면 P파와 S파의 도착시간 차이를 PSC라고 한다. 뭐에 비례한다? 진원이나 진앙거리에 비례한다.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 P파와 S파가 도달할 때 A 지점이든 B 지점이든 P파가 먼저
에스파 나중 요 사이의 간격을 뭐라고 한다? PSC라고 한다. 근데 B가 훨씬 더 진원이나 진앙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PSC가 훨씬 더 길게 나타난다는 점을 그림으로 확인할 수가 있네요. 자, 지진의 세기. 가장 중요한 게 이거거든요. 지진의 세기를 나타내는 척도가 있는데 하나가 진도가 있고요. 진도가 있고 하나가 규모가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진도와 규모 중에 어떤 말을 더 많이 지진 발생을 했다. 오늘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들어보는 척도가 뭐예요? 진도, 규모 중에서. 진도? 아니지. 아마 규모를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규모. 리히터 규모, 리히터 스케일이라고 그래요. 사람 이름인데 리히터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척도인데요. 이 규모는요,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절대로 동일 지진에 대해서는 변치 않는 값입니다. 무조건 이 규모는요, 동일 지진, 단일 지진에 대해서는 항상 일정한 값을 갖는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단일 지진의 경우 일정한 값을 갖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하지만 요 진도는요. 진도는 피해 정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피해 정도. 피해 정도를 나타내는 값이기 때문에 요건 여러 가지 변수에 따라 달라지게 돼요. 이 규모는 총 에너지를 나타내는 척도고요. 진도는 피해 정도를 나타내는 척도. 그래서 규모는 단일 지진의 경우 절대로 변치 않는 일정한 값을 가진다. 진도는 여러 변수에 의해 달라진다.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오늘 일본 어느 도시의 해상, 앞쪽 해상 몇 킬로미터 지점에서 규모 8.0의 강진이 발생했다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요. 세계 어느 나라에서 보도를 하더라도 그 규모는 8이에요. 일본에서는 몇 년 전에 그 지진이 발생하고 피해가 대단히 컸지만 우리나라는 거의 느끼지 못했죠. 그죠? 지진 피해가 거의 없었단 말이야. 일본은 난리가 났어요. 하지만 우리도 그 지진의 규모가 8이었는데, 9라고 했는데 그 규모 9의 지진이라고 우리나라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이거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보도를 하든 규모 9라고 보도하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못 느껴서, 일본은 난리가 났지만 못 느꼈어. 야, 오늘 일본 지진 발생했대. 규모가 얼마래? 9. 근데 이게 얼마야? 옛날에 히로시마나 나가사키 떨어졌던 원자폭탄의 100배, 1000배 규모야. 되게 셌겠구나. 이겁니다. 하지만 진도는요, 피해 정도를 나타내는 척도인데 여러 가지 변수가 따라 달라지는데 그 변수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거리예요, 거리. 진원이나 진앙으로부터의 거리. 일반적으로 진원이나 진앙으로부터 가까우면 피해가 크다고 볼 수 있겠죠. 일반적으로 진원이나 진앙에서 멀다라고 한다면 피해가 적을 수 있을 테니까 진도가 작아질 수 있겠죠. 하지만 이 경우에는 단서가 붙어요. 같은 상태의 집안의 상태가 같을 것. 거리만 변수이고 나머지 다 동일한 조건일 것. 이런 조건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근데 만약에 이런 지진, 예전에 문제 나왔던 거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는데요. 강원도 오대산 부근이 진앙지였어요. 그러면 여기 충청도 지역이 있고 강원도 지역이 있는데 어디가 더 진앙에서 멀어요? 여기 전라도 지역이 더 멀죠. 하지만 이때 진원 기록을 살펴보게 되면요. 여기가 2고 여기가 1이었어요. 오히려 훨씬 더 진앙지에서 멀리 있는 곳에서 피해가 컸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 여기가 지반이 굉장히 약했다는 얘기가 되겠지. 진앙에서 가깝지만 여기는 상대적으로 지반이 강했기 때문에 피해가 적었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도에 대한 변수는 크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요. 일단 거리 조건 중요하고요. 그리고 집안의 상태. 좀 어려운 말로 강성률이라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거리나 집안의 상태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진도와 규모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또 구분해 두셔야 모든 문제에서 실점 없이 고득점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제 풀어볼게요. 표는 동일한 지진을 관측소 A, B에서 관측한 결과이다 라고 했어요. P파 도착 시간이 A, B 지점 보니까요. A 지점이 B 지점보다 훨씬 더 먼저 도착을 했네요. 어쨌든 지진이 발생한 최초의 시점은 1시 15분 5초 이전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A가 B보다 진원이나 진앙에서 더 가까울 겁니다.
S파 도착도 역시 마찬가지로 A 지점이 B 지점보다 훨씬 더 일러요. 도착 시간이. 하지만 PSC를 보게 되면 P파 도착 시간과 S파 도착 시간 사이가 차이가 PSC니까 지금 얼마 걸리죠? 20초가 바로 PSC가 되겠군요. 여기는 어때요? 38초가 걸렸군요. 38초가 바로 PSC가 되겠죠. 자, 어디가 더 PSC가 크다? 관측소 B에서 PSC가 크니까 당연히 A 관측소보다는 B 관측소가 진원이나 진항에서 멀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진원까지의 거리는 A가 B보다 가깝다. 기억 맞는 말이죠. 니은 지진파의 최대 진폭은 뭐로 봐야 돼? 진폭은 진도로 봐야 되겠죠. 최대 진폭은 A보다 B에서 컸다? 틀렸네. 어디가 더 진도 컸어요? B보단 A가 훨씬 더 진폭이 컸죠. B에서 컸다고 했으니까 틀린 얘기가 되는 거고요. 디귿 B에서 관측한 이 지진의 규모는 어때요? 단일, 동일 지진, 동일한 지진이라고 그랬으니까 규모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죠. 총 에너지를 나타내는 척도니까요. 그래서 당연히 여기도 4.8이 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4.8 맞네요. 정답은 기억과 디귿이니까 몇 번이에요? 3번을 골라주면 되는 겁니다.